왜 세상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글이 널려 있을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무슨 설명서나 업무 이메일을 딱 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답답했던 경험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이거 일부러 어렵게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추측이 대부분 틀렸다는 겁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막 똑똑해 보이려고 아니면 책임지기 싫어서 일부러 막 어려운 용어 쓰고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현혹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진짜 이유는 훨씬 단순한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 지능이 낮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인지적 맹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 소통을 망치는 진짜 범인이 바로 지식의 저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자기만의 이해라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아주 무서운 인지 편향이죠.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해요. 일단 내가 뭔가를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몰랐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주인 셈이죠. 그리고 이 저주가 혼자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사후 확신 편향이라던가 자기중심성, 허위 합의 효과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우리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방해하는 심리적 편향들이거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전문가랑 초보자한테 새 휴대폰 사용법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문가는 13분이면 된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32분이나 걸렸습니다. 초보자 예측보다도 훨씬 빗나갔죠. 그러니까 뭘 더 잘 알수록 그게 남들한테 얼마나 어려울지 예측하는 능력은 오히려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 지식의 저주라는 게 우리 뇌 속에서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알파벳 나열을 한번 보시겠어요? 언뜻 보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글자들의 조합처럼 보이죠? 외우기도 되게 힘들고요. 하지만 이걸 이렇게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MD, PhD, RSVP, CEO, IHAP. 이제는 익숙한 약어들로 보이죠? 우리 뇌가 이 정보를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걸 청킹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다시는 이걸 그냥 무작위 알파벳 나열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지식의 저주도 똑같아요. 한번 알고 나면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기능 고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사물의 기능이나 역할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가 눈에는 후자극 사건이라는 기능적 표현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그냥 팔을 톡 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더 와닿거든요. 사회적 회피가 아니라 우리 구석에서 움츠린 쥐처럼요. 글 쓰는 사람한테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언어가, 읽는 사람한테는 암호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그냥 설명서가 좀 어렵네 하고 넘어갈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식의 저주가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유명한 경기병 여단의 돌격이라는 군사작전이 있어요. 지휘관이 포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포대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당연히 정해져 있었겠죠? 그 결과는 역사적인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쓰리마일 섬 언전 사고. 운전원들이 경고등에 붙은 라벨 하나를 잘못 해석한 게 결국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끔찍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설계자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 거죠. 역사상 최악의 항공기 사고로 기록된 테네리페 공항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사가 이륙 중이라고 말했는데 관제사는 이걸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자기가 쓰는 말의 의미를 남들도 똑같이 이해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해버린 결과 무려 58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심지어 내가 걸려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저주에서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흔히들 독자를 잘 알아야 한다.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런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저주 자체가 다른 사람 입장을 제대로 상상하는 능력을 마비시켜버리거든요. 진짜 해결책은 내 머릿속에서 끙끙대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첫째, 괜히 어려운 전문 용어나 줄임말 쓰지 마세요.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다 풀어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둘째,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인 예를 드세요. 후자극사던 이란결아 팔을 톡 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직접 보여주고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명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결국 이 지식의 저주를 극복한다는 건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깊이 헤아리는 공감의 문제거든요. 독자를 향한 사려 깊은 친절함,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명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